당신이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모든 성취가 다른 사람의 성공과 나란히 놓여 평가절하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들은 매우 정교하고 계산된 심리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아의 어두운 측면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그림자를 투사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교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깊은 불안정성을 당신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비교 전술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정신건강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통제권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햇빛과 물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존감이라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침식시켜 당신이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인 파트너라면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해. 그런데 제이는 작년에 훨씬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했어. 그녀는 정말 뛰어나더라.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기쁨이 즉시 감소했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자신의 성취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온도 조절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열등감 콤플렉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대망상적 자아를 구축합니다. 이 거짓 자아는 지속적인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첫째, 당신을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입니다. 둘째,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갈망하게 만들어 그들의 우월감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심리적 조작입니다. 비교의 역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삼각관계라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세 번째 사람을 대화에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의 파트너나 심지어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전 여자친구는 항상 이렇게 했어 라거나 내 동료 마크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 와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여러 목적을 수행합니다. 먼저 그것은 질투와 불안을 유발합니다. 당신은 이 제3자와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나르시시스트가 묘사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둘째,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들은 이 유령 같은 제3자를 방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결승선이 계속 멀어지는 경주입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상징과 패턴들입니다. 비교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은 부분적으로 이 집단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으며 이 원시적 본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만약 당신이 외모에 대해 불안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과 비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적 능력에 대해 걱정한다면 그들은 더 똑똑한 사람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뛰어난 관찰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점을 연구하고 카탈로그화합니다. 그런 다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에 이 정보를 무기화합니다.
이것은 마치 숙련된 검객이 상대의 방어에서 약점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비교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축하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비교를 합니다. 당신이 이미 낙담해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더 깊이 밀어넣기 위해 비교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당신은 결코 안전하거나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없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우리는 페르소나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설득력 있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들은 매력적이고 성공적이며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 뒤에는 깊은 공허함과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교하는 것은 이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절망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을 낮춤으로써 그들은 일시적으로 더 크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독과 같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점점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더 많은 비교와 평가절하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의 두 번째 주요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교를 사용하여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위계 질서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왕이 신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관계의 왕이나 여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당신은 신하이며 당신의 역할은 섬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이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모스에 대해 썼습니다. 남성 내면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 내면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건강한 개인은 이러한 내적 반대를 통합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통합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분열되어 있으며 그들은 외부 검증을 통해 이 분열을 메우려고 합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내적 분열을 외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팀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하지만 사라가 지난달에 한 프레젠테이션을 봤어야 했는데 그것이 진짜 전문적인 것이었죠. 당신도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당신의 성취가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둘째, 다른 동료가 우월한 표준으로 세워졌습니다. 셋째, 당신은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넷째, 상사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하는 중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역학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가치의 궁극적 판단자로 자리매김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는 항상 당신을 부족하다고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충분하다면 그들은 우월성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집단적 기대를 초월하고 당신의 독특한 본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개성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기대와 판단에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비교는 이 순응을 강요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또 다른 전술은 이동하는 목표물입니다. 당신이 한 영역에서 개선하면 그들은 초점을 다른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당신이 외모를 개선하면 그들은 당신의 지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똑똑해지면 그들은 당신의 사회적 기술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끝없는 게임입니다. 마치 신화 속 시시포스가 바위를 산 위로 굴려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당신이 지도록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성적인 부적절감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불공정한 비교를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보다 훨씬 앞서 있거나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마치 아마추어 러너를
올림픽 선수와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 자체가 부정직합니다. 더욱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비교하는 사람을 이상화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장점을 과장하고 결점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표준을 만듭니다. 융은 투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정받지 못한 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투사의 대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교할 때 종종 자신의 열등감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비판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체중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고 당신을 더 날씬한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종종 자신의 신체 이미지 문제를 반영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지성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적 불안정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는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도 비교 전술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요라거나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비교의 맥락에서 이것은 더욱 교활해집니다. 그들은 비교를 부정하거나 당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방어적인가요? 이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과민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도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자기의심은 정확히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듭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여기서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아의 부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은 모든 열등감, 두려움, 자기 혐오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이 그림자를 억압하고 과대망상적 자아 뒤에 숨깁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을 비교하는 것은 그들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던지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차원을 탐구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비교를 사용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당신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한 심리적 전략입니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하고 자기 의심에 찬 사람은 훨씬 더 다루기 쉽습니다. 비교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만드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칼 융은 자기 셀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나타내는 원형입니다. 그것은 전체성과 완전성의 상징입니다. 개성화 과정의 목표는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 전체성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각난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조각난 사람은 그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계속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경험과 공명한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가 어떻게 정서적 의존성을 만드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강력한 조건화 형태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보상을 받고 때때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에 강하게 중독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사용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을 비판하고 비교합니다. 이 불규칙한 패턴은 당신을 갈고리에 걸리게 합니다. 당신은 그 다음 칭찬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을 위해 점점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치 슬롯 머신 앞에 앉아있는 도박꾼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지지만 때때로 작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당신을 계속 플레이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존감을 슬롯 머신으로 바꿨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콤플렉스의 생성입니다. 콤플렉스는 강한 감정적 충전을 가진 정신적 내용의 집합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지속적인 비교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당신의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없어도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화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해로운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결합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학대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정서적 애착입니다. 비교와 평가절하에 죽이는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때때로 나르시시스트가 친절하거나 애정을 보일 때 그것은 엄청난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이 고통과 안도에 죽이는 강력한 결합을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나르시시스트를 고통의 원천이자 안도의 원천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왜 명백히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합니다. 비교는 또한 경쟁 역학을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규칙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목표물이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주에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음 비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다음 비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융은 대극의 합일에 대해 썼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통합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좋거나 나쁩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합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이 흑백 사고는 건강한 자아 발달을 방해합니다. 정체성 침식은 지속적인 비교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체감은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와 비교에 기반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호, 가치, 목표를 잃습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이것은 융이 자아 인플레이션의 반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 디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의 자아감이 수축하고 위축됩니다. 비교의 사회적 차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굴욕을 추구하고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제임스의 아내를 봐요. 그녀는 정말 잘 차려입었네요. 당신도 그녀에게서 패션 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가 증인이 있습니다. 공개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심을 더합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통제 도구로 사용합니다. 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개적 비교는 당신의 그림자를 폭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취약하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인지 부조화도 발생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자신이 능력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모순은 심리적 불편함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믿는 쪽으로 이 부조화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매우 확신에 차 있고 그들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도 비교의 부산물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되면 당신은 완벽을 추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판할 수 없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완벽은 달성할 수 없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패하고 이 실패는 당신이 부적절하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깊은 탐구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비교를 통제, 우월성 유지, 정서적 의존성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탐구해야 합니다. 칼융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운명으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교 전술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언제, 어떻게 비교를 사용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어떤 취약점을 목표로 하는지 관찰하세요. 이 인식은 거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드라마에 빠진 배우에서 무대를 관찰하는 사람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찰자의 자리가 바로 융이 말하는 자아의 위치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판단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받은 정신을 통해 세상을 보는 손상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비교는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혼란의 반영입니다. 경계 설정은 회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비교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비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력을 높이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당신 자신의 내적 권위를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 승인을 추구하는 대신 당신은 내부로 눈을 돌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진실, 자신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으로 내적 나침반이 손상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고 필수적입니다. 셀프 컴패션을 실천하는 것이 치유에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하기 시작하세요. 친절하고 이해하고 격려하세요.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완벽은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지원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다른 관계를 방해하고 당신이 그들에게만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립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치료사, 지원그룹에 연락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거울이 아닌 정확한 반영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패턴입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림자 원형의 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 착취, 공감 부족의 어두운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원형적 패턴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심리적 패턴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관계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화할 의지가 없고 당신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면 떠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트라우마 결합, 재정적 얽힘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안녕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존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복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2걸음, 뒤로 1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 개념이 여기서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교를 받아들이면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발전시켰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함, 수치심, 분노에 억압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측면들을 탐구하고 통합하는 것이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종종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치료사, 특히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가 이 과정에서 귀중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과 성취를 재발견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이것들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 당신이 성취한 것,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의 목록을 만드세요.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중심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창의적 표현도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무엇이든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내적 이미지와 상징과 대화합니다. 이것은 치유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치유에 필수적이라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가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노와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지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과 현재에 있는 것을 실천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당신을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호흡, 감각,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불안을 줄이고 당신의 자아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의 자기 실현 개념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방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 인내, 자기 동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성취와 무관하다는 것을 아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의 길을 걷고 당신 자신의 진실을 살고 당신 자신의 빛을 빛내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비교는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내적 혼란의 반영입니다. 당신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당신의 경험, 당신의 관점, 당신의 재능의 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교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르시시즘, 치유, 자기 발견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